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중엔 워낙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니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여자가 뭐 그리 깊은 사연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얼마 전 나름대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지 뭐예요. 이 사건을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해주다가 문득 사연으로 남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살롱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길 바라면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결혼하기 전 정말 크게 착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이라는 범위에 대해서였어요. 결혼 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시댁 식구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먼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정서상 시댁살이를 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시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못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라는 존재였어요.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남동생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 내심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 까칠하고 별난 시누이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워낙 많이 봐와서 제 손이 시누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별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 기준으로는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라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꼭 시부모님 될 분들을 먼저 배워라는 거였어요. 사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교제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뵌다는 게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늘 기피하게 됐었는데 시부모님 될 분들을 먼저 뵙고 결혼을 하니 더 좋았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새기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좋은 분들이든 나쁜 분들이든 먼저 뵙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저도 꼭 그런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는 20대 끝자락에 만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수 없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실은 제가 20대 내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남편을 만났을 즈음엔 제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품 디자인 관련 직무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전공은 도예 쪽이었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선택하고 커리어도 제법 괜찮게 쌓았지만 직장생활 자체가 잘 맞는 편도 아니었고 일에 흥미도 잃어가면서부터 자꾸 잊고 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으로 공방을 차렸어요. 그때는 오래 만나고 있던 애인과도 헤어진 상태라 정말 제 삶을 전환할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차마 못 이루고 있던 꿈이라도 이뤄보고 싶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금방 실행에 옮겼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던 와중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머릿속에 온통 도자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애는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친구의 지인으로 참석했던 남편은 첫눈에 봐도 호감이 가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도예 공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줬고 공방에도 놀러와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들조차도 별로 관심 갖지 않던 제 공방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들떴어요. 처음 놀러온 날은 꽃다발도 선물해줬고 등을 다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공방이 너무 예쁘다며 자주 놀러 오겠다기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말없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겼죠. 사실 남편에 대해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본 게 전부였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도전하고 좋아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연애하는 기간 내내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시댁 식구들에 관한 걱정도 딱히 없었어요. 딱 봐도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 보였고 하나뿐이라던 남동생과도 몇 번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의 조언을 잊지 않고 연애한 지 1년이 넘었을 때는 남편의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어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반전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쩜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한 처녀가 우리 아들이랑 만날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보기 좋아. 우리 동욱이랑 오래 만났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쁘게 만날게요. 그래.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면서? 내 꿈이 예쁜 예술가 며느리 하나 얻는 거였는데 공방에 한번 놀러 가봐도 되니? 엄마. 무슨 며느리예요. 부담 주지 마요. 왜? 오래 만나서 며느리까지 되면 더 좋지. 안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공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예쁜 도자기 세트 빚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 정말? 너무 좋네. 꼭 놀러 갈게. 고마워.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남자친구 쪽 부모님께서 과연 달가워 하실지 의문이었는데 만나 뵙자마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두 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술잔이나 화병 등을 빚어 선물해드리곤 했죠. 그렇게 평탄하고 안정적인 연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도련님께서도 사귄 지 1년 정도 된 애인을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시켜드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어떻대? 당신도 같이 만나봤어? 나도 같이 만났지. 땡땡이 생활관광이라고 큰 기업에 다니는 모양이야. 어머, 거긴 당연히 나도 알지. 와, 도련님 능력 좋으시네. 그러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셔. 정말? 왜? 일단 당신이랑 동갑인데 동생보다는 연상이기도 하고 동생보다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동생을 좀 대놓고 무시하더라고. 부모님 앞에 계신데도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지. 사실 둘이서만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학력도 동생보다 높고 동생을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잔소리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정말 보기 좋지 않더라. 당연하지. 가족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좀 너무하긴 했다. 아무튼 성격도 좀 드세 보이고 해서 가족들은 별거 달가워하진 않아. 당신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남편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원래 시부모님 연세쯤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좋으면 아들 기가 죽는다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단 시부모님께 의외의 면이 있구나 했어요. 많이 열리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옛날 분들이시긴 하구나. 새삼 깨달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할 때는 동서랑 만날 일도 그럴 걱정도 없다 보니 그때 들은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하지만 도련님이 1년 정도 연애를 끝마치고 돌연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편네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 30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남자들은 요새 더 늦게 간다던데. 엄마,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하면 30이에요. 저야 안 급하다고 해도 누나는 30대가 훌쩍 넘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더 좋을 상황이라고요. 누나가 많이 불안해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이 결혼은 무슨 결혼. 며느리 되래가 우리 마음에나 들으면 모를까. 아직은 너무 빠르다.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엄마, 그냥 허락 좀 해주세요. 직장도 좋고 학력도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은 그런 조건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어야지. 그 애는 너무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네가 사람 볼 줄을 알아야 말이지. 좀 더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 아이를 만날 수는 없는 거냐? 형 연애는 지지해 주셨잖아요. 왜 저만 반대하시는 건데요? 그 애랑 같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둘이 나이도 같은데 왜 그 애 쪽만 결혼을 그리 급하게 서두르느냔 말이야.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지. 니네 형이 결혼하기 전엔 절대 안 돼.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무리 반대해도 도련님이 듣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핑계까지 대면서 도련님의 결혼을 막아보려 하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커플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도련님도 은연중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을 못 하셨나 봐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 안 있은 후에 도련님께서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형수님은 저희 형이랑 언제쯤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저 시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저런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과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 일을 하느라 바빠서 32살이라는 나이였지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체감상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굴레의 연속이어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했지만 무리해서 공방을 차린 만큼 저희 가족에게도 주변의 제 꿈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 업계에서 제대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었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동생의 질문을 듣고는 둘 다 벙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1, 2년 정도 더 만나고 결혼할까 했는데 왜 그래?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말문을 텄어요. 대답을 들은 시동생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는지 사색이 되더군요. 만난 지 꽤 됐고 형은 나이도 있으면서 뭐하러? 슬슬 결혼해도 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지 임마.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 엄마가 우리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해.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그래요. 먼저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저흰 괜찮아요. 형도 봤잖아.
엄마 아빠 서슬 펄해져서 형 장가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형수님이 못 보셔서 그래요. 어차피 결혼하실 생각이시면 1, 2년 빨리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돈도 빨리 모을 수 있고 좋으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도련님이 너무 애걸복걸 매달리시니 참 난처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땡기는 거야 생각지 못한 일이긴 해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속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 속도에만 맞춰달라고 하니 난처했어요. 야, 이게 그렇게 떼쓴다고 될 일이야? 우리도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일이고 재수씨도 이 사람이랑 동갑이라며?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재촉이야? 너야말로 더 만나보고 결혼해도 되잖아. 니네 입장만 주장하기엔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누나 쪽에서 너무 불안해하는데 어떡해. 당장 결혼 준비해도 1년이 걸리는데 확신을 주지 못하면 헤어지겠다잖아. 야,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필요해서 너랑 만나는 거면 너도 필요 없다고 해. 나는 누나가 필요 없지 않은데 어떡해. 나도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시댁살이 엄청 시킬 거라고. 자긴 그럼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하참, 우리 결혼에 왜 그리 집착을 하나 했더니만 너 지금 재수씨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남편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노발대발했지만 전 그때만 해도 동서 입장을 같은 여자로서 대충 이해하기는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아직 사람을 만나보기 전이라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본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시댁인데 시부모 뜻을 거스르고 먼저 결혼을 했다간 시댁살이를 2배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죠. 그렇다고 결혼을 늦추기엔 저희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한정 저희만 기다리시며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것도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으니 당시 그렇게 결혼하기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진작 결혼을 생각하고도 남았을 나이였죠. 다만 저는 인생에서 너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었기에 염두에 두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때서야 저도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가까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도련님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인데 30대 중반이 된 남편 생각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긴 고심 끝에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도 이제 결혼 준비할까? 뭐? 설마 내 동생 때문에 그래? 괜히 저 녀석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뭐하러 우리가 쫓기듯 결혼해. 사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말도 많고 결혼 미룬다고 내가 언제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위치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요즘은 좀 지치기도 해서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도련님 때문만은 아니야. 그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워낙 요즘 사람들이 도자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 매출은 늘 저조했어요. 공방 운영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로 몇 년째 버티다 보니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살짝 지치더라고요. 모아놓은 돈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을 때라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은 겨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결혼을 땡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나야 당신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었지. 내 동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도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저희도 결혼을 예정보다 빨리 서두르게 됐어요. 도련님 쪽에선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셨죠. 형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요? 저도 덕분에 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년 이맘때쯤으로 홀 잡아놨어요. 도련님 때도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별일 아닌데도 괜히 큰 일이라도 한 것 같고 덩달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개월 간격으로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넘어간다고 동서 쪽에서 서두르더군요.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싶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겸사겸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동서의 태도가 묘했어요. 도련님이 워낙 저희에게 고마워해서 동서도 같은 입장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인 모양이더라고요. 우선은 시부모님 쪽에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 보니 저와 동서를 은근히 차별하시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저희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갑끼리는 보통 서로 동서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동서가 먼저 호칭 정리에 대해 말을 꺼내기에 저도 딱히 형님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은 없어서 서로 편하게 호칭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대화를 듣던 어머님께서 끼어드시더군요. 뭐야, 둘째 넌 왜 첫째한테 동서동서거려?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머님, 저희 동갑이라서 서로 동서라고 부르기로 정리했어요. 동서는 무슨 동서? 아무리 동갑이라도 먼저 결혼했고 어엿한 남편의 형 부인인데 형님이라 존칭을 해야지. 네? 어머님, 그래도 동갑인데 제가 어떻게 형님 거려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죠? 그렇죠, 동서? 네, 어머님. 저는 호칭은 크게 상관없어요. 서로 불편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게 좋아요. 너희끼리는 괜찮다고 해도 다른 어른들이 보기엔 영 껄끄러운 일이다.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호칭을 하든가 하고 적어도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서 호칭하는 게 맞다. 알겠니? 네. 그전까지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던 사이였는데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동서가 묘하게 저한테 틱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일 때문인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서 어머님께 따로 부탁도 드려봤어요. 어머님, 요즘은 호칭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저를 형님으로 부르는 걸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요. 걔는 적당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날뛰레다. 호칭이라도 제대로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평소 제 부탁을 흔쾌하게 잘 들어주셔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의외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만 빼면 저에겐 너무 좋은 시부모님이라 더 이상 부탁드리기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동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정말로 동서가 도련님보다 좋은 조건이라서 괜히 마음에 그러시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동서가 시댁에는 마음 붙일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서를 나름대로 잘 챙겨주려고 만날 때마다 선물이나 상품 것도 챙겨주고 했죠. 처음 한두 번이야 딱히 돌려받을 생각 없이 챙긴 거지만 그렇게 서너 번이 넘어가니 정말 쓱 받기만 하는 동서가 좀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몇 번의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동서가 본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늘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여기 포도를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동서랑 도련님도 좀 먹어보라고 챙겼어. 어머, 포도요? 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샤인머스켓을 보내줬는데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다 보니 일반 포도는 좀 맛없게 느껴지긴 하던데. 어쨌든 맛있다니까 잘 먹을게요. 회사에서 샤인머스켓도 보내줘? 회사 좋다. 그쵸? 이래서 여자건 남자건 대기업을 다녀야 한다니까요? 형님도 옛날엔 회사 다니셨다면서요. 왜 때려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공방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관뒀지. 얘기 못 들었구나? 아, 그래요? 근데 그 공방일이 재밌어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도자기만 빚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취미로 해도 되잖아요. 먹고 살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취미 수준이긴 하지. 돈이 되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좋겠다.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시니까 형님은 그냥 공방 운영이나 하면서 여유롭게 사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거 팔리긴 팔려요? 요즘 누가 도자기를 그렇게 사나 싶어서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 그래서 취미 수준이라고 한 거잖아. 어머머, 맞다. 그러네요. 아니, 사실 저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 능력에 기생해서 사는 여자들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그런데 형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 뭐예요.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렇게 놀면서도 잡동산이나 하루에 한두 개 팔아도 시부모는 예술가라고 칭송해주지. 남편은 뻣빠지게 번 돈 갖다 바치지. 좀 무능력하긴 해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일 하나 하면 적자가 나오든 어떻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멋있다고 해주니까요. 그런 인생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동서, 그건 그냥 날 깔보는 말이잖아.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을 해. 어머? 깔본 거 아니에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을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좀 허탈해서 그래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 간 게 아닌데. 이런 조건으로 저보다 조건 안 좋은 남자한테 시집 오면 시댁에서 좀 떠받들어 줄 줄 알았더니 웬 잡상인 같은 일이나 하고 있는 형님을 더 대접해주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동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안 해? 어머님이 왜 그렇게 대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조건이고 뭐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동서를 이뻐하겠어. 아니 형님, 형님이 저처럼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나보다 조건도 낮은 남자,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눈 감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예쁜 나이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날짜도 밀리고 제가 억울해서 살겠냐고요. 동서는 그야말로 나사가 한번 풀리면 최소한의 선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처음 동서를 보고 온 날 얼버무리듯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동서의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거나 드세 보인다는 성격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별로 느낄 새가 없다가 본인이 화가 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거침없이 본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굳이 아들보다 조건이 좋은 며느리를 질투하실 성품이 아니셨는데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날은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동서와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비난하고 깔보는데 제가 굳이 참을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싸운 후에는 필요 이상의 말은 섞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일에 더욱 매진했죠. 단순히 도자기를 빚고 굽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만들던 정통 도자기보다는 좀 더 작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도예를 일상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가해 화장품 공병 세트를 만들었어요. 동양풍의 디자인에 현대적인 물품의 결합이 더해져서인지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구매하고 당장 쓸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것들이다 보니 예전보다 판매량도 훨씬 늘었어요. 그렇게 아름아름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 브랜드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러니 어쩌다 한번 열었던 공방 원데이 클래스에도 신청자가 점점 늘더라고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게는 아주 큰 것이었어서 일을 하는 성취감과 재미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단골도 생겼어요. 저희 단골들 중엔 중후한 미를 가지신 한 노부인이 계셨어요. 종종 아드님을 데리고 방문을 하거나 혼자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셔서 그릇 등을 만들어 가셨어요. 워낙 품위 있고 다정하신 분이라 저도 꽤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화장품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어머, 정말요? 어떤 거예요? 저의 영광이죠. 이번에 우리가 향수를 출시할 예정인데 향수병을 좀 부탁할까 해서 3가지 향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향수의 컨셉이 동양의 꽃에서 영감을 얻은 시리즈라서 딱 봐도 패키지에서 동양풍 느낌이 났으면 하는데 한정판 향수로 도자기병에 출시를 했으면 해서. 어머, 정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컨택하라고 할 테니까 기획안 확인해보고 연락 줄래요? 저야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럴게요. 사업가이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 덕분에 재미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기획안을 보니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컨셉이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게 됐죠. 남편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니 브랜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겠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발걸음 내딛고 있느라 시댁일은 까맣게 잊고 있을 때쯤 어머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첫째야, 잘 지내지? 요즘 일하느라 많이 바쁘다면서. 네, 어머님.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해요. 바쁜 게 좋은 거지 죄송하기는 뭘.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말이다. 둘째랑 크게 싸웠다면서. 아, 정말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 혹시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못 오고 있는 걸까봐 문득 걱정이 들었지 뭐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그 일로 동서랑 서먹해진 건 맞지만 못 찾아뵌 건 제 불찰이에요. 저희 공방 원데이 클래스 단골 수강생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서 좋은 기회로 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만 잘 마치면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 너무 잘 됐다. 드디어 네가 하는 일이 빛을 보려나 봐. 우린 너 믿고 있었잖니. 워낙에 손재주도 좋고 감각도 뛰어나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일 잘 마무리되면 제가 또 예쁜 도자기 세트 선물해 드릴게요. 아우, 말로만 들어도 고맙네. 그럼 바쁜 일 끝나면 연락 주렴. 네. 어머님과는 그 정도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그 뒤로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어요. 시댁에서도 제 사정을 아니 굳이 저를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점이 참 감사했어요. 나중에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보니 제가 협업하는 회사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아주 큰 화장품 회사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우연인지 동서가 다니는 회사더라고요. 단골 손님이었던 분께서는 경영진 중 한 분이셨어요. 알게 된 순간부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반응일까봐 처음부터 숨기셨다고 웃으시며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출시만을 앞두고 있을 쯤이 되자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소상공인 브랜드인 저희 도자기 브랜드와 유명 화장품 기업과 콜라보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적지만 직원도 몇몇 뽑게 되었죠. 그렇게 일이 한참 잘 풀리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공방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요즘 워낙에 바쁘잖니. 알면서도 한번 들여다보질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직접 만든 도시락인데 챙겨 먹거라. 세상에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네 거 사는 김에 둘째 것도 좀 쌌어. 회사가 이 근처지? 전해주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거라. 네? 동서랑요? 둘이 껄끄러워졌다는 건 알지만 그게 돌이켜보니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둘째한테 잘해줬으면 둘째도 너에게 괜한 앙심을 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워낙 너만 예뻐했으니 둘째가 서러운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그냥 저희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들의 불화의 원인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인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비단 그뿐만이었을까요? 애초에 동서의 이해심이나 인품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았으니 저를 시기하고 못된 말도 서슴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위해 손수 육첩 도시락까지 만들어서 화해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 어머님의 의도에 정말 순수하게 감동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겠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둘째가 밉대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다. 수습을 너한테 부탁하는 것도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평생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갈수록 대면대면해져서야 쓰겠니? 내가 부탁 좀 하마.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바쁘다고 시댁일을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어머님 말씀대로 언제까지고 동서와 척을 지고 산다고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동선의 회사로 향했죠. 동선의 회사가 저희 공방이랑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딱 직장인 점심시간 때쯤이라 건물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 문자를 남겼어요. 동서, 지금 나 회사 앞이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 잠깐만 시간 내줄래? 하지만 동서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2통 정도 전화를 더한 뒤 받지 않길래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서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라며 거부를 당했어요. 잠깐 전해줄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맡겨놓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억울해서 도시락을 맡겨놓고 가버릴까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힘들게 손수 싸주신 보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먹다 체하든 말든 동서랑 한 끼는 먹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바쁘면 잠깐 전화라도 해줘. 전해줄 게 있어서 그래. 그렇게 앞에서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동서,
뭐예요, 형님? 그래, 나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형님이야 차단한 지 오래됐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슨 급한 연락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차단까지 했어. 됐고, 여긴 왜 오셨어요? 촌스럽게 그 보따리는 또 뭐예요? 설마 우리 회사에 도자기 팔아보려고 왔어요? 도시락이 보따리에 들어있어서 도자기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요 경비, 이 잡상인 좀 내쫓아주세요. 우리 회사 건물 경비 진짜 삼엄한데? 잡상인이 어떻게 들어와 있대? 동서, 잡상인이라니. 그게 아니라 동서랑 밥 한 끼 하려고 온 거야. 이거 어머님이 우리 공방까지 손수 가져다 주셨어. 동서랑 먹으라고.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알았다면 나도 안 왔을 텐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 그럼 이것만 전해주고 그냥 가볼 테니까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동서에게 보따리를 쥐어주고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듯 떨어뜨려 도시락 통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머, 도자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도시락이었네? 도자기였다면 다 부서지고도 남았을 거였어요. 바닥에 어머님께서 싸주신 반찬들이 굴러다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 진짜 제정신이야?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동서한테 달려들려는데 누군가 저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그 임원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사이 안 좋은 동서예요? 전무님. 아, 죄송합니다. 소란스럽게 굴어서요. 얼른 정리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님께서 솜씨가 좋으신 것 같은데 아깝게 됐네. 그때 말했던 동서가 우리 회사 직원인 줄은 몰랐는데 왜 말 안 했어? 네? 아, 말씀드려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괜히 이런 걸로 피곤하게 해드리기도 싫고요. 아니지, 말했어야지. 우리 회사는 능력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인데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 같이 먹자고 들고 온 형님을 잡상인 취급하면서 저러는 건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너무 창피한데? 능력이 많이 좋으신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무님. 그나저나 저희 형님이랑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몰랐나 보네. 우리 회사 땡땡땡 브랜드랑 협업 중인 도자기 브랜드 대표신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직접 컨택한 대표님이라 나한테는 기빈인데 막상 회사 직원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네. 능력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 인성으로도 우리 회사에 붙어있는 건지. 내가 앞으로 지켜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사색이 된 동서가 이성을 잃고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무님은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고 회사 앞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네. 공방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체면이 서봤네요. 감사하긴 진짜 본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면서 새삼스럽게. 도움이 됐다니 기분은 좋으네.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시고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몇 개월 뒤 동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적자가 나서 모든 책임을 동서가 쓰게 된 모양이었어요. 힘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보였던 모습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제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은인도 만나고 저를 못살게만 굴던 동서도 퇴치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권선징악을 믿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동서는
업계 평판이 꽤 안 좋았던 모양인지 아직도 번번이 실패하고 백수가 돼서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살아요. 저는 동서가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던 회사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차 협업 제안 받았고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세상 일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